2026년 올해 첫 거래일 이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단 섹터 중에서 AI 소프트웨어만 제외하고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는 0.66% 전반적으로 상승 힘이 더 강했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발목을 잡았던 나스닥 지수는 0.03% 거의 보합권에서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S&P 500 지수 역시 0.19%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날의 자금 흐름 히트맵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이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오늘은 이 종목 장세 그리고 이어서 이 섹터별 차별화가 굉장히 두드러진 하루였다라는 점이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이런 산업재라든지 에너지 또 이어서 반도체주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례로 엔비디아가 1.26% 상승했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가량 폭등을 한 하루였네요. 반면에 이 각종 M7 중에서 악재가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AI 반도체, 하드웨어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날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어떤 뉴스들이 이런 차별화 장세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세 가지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온기가 돌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블룸버그 측에서 월가가 올해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성장은 지속될 것이고 AI 붐도 이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이런 기사를 내놨는데 관련된 기사 제가 한 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현재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2026년 기본 시나리오 한번 보고 가야겠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와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세를 지속하되 그 성장 기울기는 조금은 완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년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상승해 왔었던 미국 증시였죠. 가장 먼저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2026년 그러니까 올해의 글로벌 성장률이 2.8%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올해 IMF에서 추산한 작년에 이 성장률이 3.2%였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성장세가 지속이 되지만 약간은 꺾인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또 블랙록에서는 막대한 AI 자본 지출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고 또 이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도 경제 성장을 도울 것이다. 한마디로 올해는 AI 자본 지출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두 가지의 축이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주된 전망입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다행히도 최악의 국면은 다소 지나갔지만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는 느릴 것이다. 한마디로 여전히 끈적끈적한 하락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주요한 이런 논점입니다. 우선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이 3% 부근에서 맴돌 것이라고 했는데 2%가 현재 연준의 목표치죠. 아직까지는 이 떨어지는 속도가 확연히 느리다는 점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주된 이유는 관세와 또 이민자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잡히지가 않는 모습이고요. 또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느린 속도로 점점점 완화가 될 것이라는 게 주요한 골자입니다. BOJ, 일본은행을 제외하고선 말이죠. 또 특히나 5월 들어서 연준 의장이 파월 연준 의장에서 후임자로 바뀌게 되죠. 이건 역시나 큰 변수가 될 전망이고 또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연준이 올해 들어서 50bp 총 2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특히나 기준금리가 연말 들어서 3에서 3.25% 수준이 될 것이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자면 올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에서 4.25% 수준, 현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아직 AI와 관련해서는 버블이 터질 단계는 아니다. 올해도 AI 혁명이 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뒤를 이었고요. 주식시장은 그간 워낙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S&P 500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거의 연평균 20%에 달하는 상승세를 이어왔었죠. 이것 때문에 이 상승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라는 것이 주요한 전망입니다. 특히나 이 일반적으로 현재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S&P 500 기준으로 연말 7,500에서 7,800 수준으로 잡고 있고요. 올해에는 이 쏠림 현상이 보다 완화되면서 중소형주들도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게 주된 전망입니다.
이 종전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을 앞세우고 약간은 증시가 조금 쉬어간 이유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는 호재거리인데요. 이 미국 경기, 특히나 미국 제조업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51.8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51.7을 웃돌았고요. 뿐만 아니라 5개월 연속 계속해서 확장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이 세부 항목을 보자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돋보였는데 가장 먼저 올해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업들이 생산과 고용을 늘렸고요. 또 투입 비용의 경우, 또 판매 가격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11개월 만에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날 시장을 발목을 붙잡았었던 거 아까 히트맵에서 확인을 하셨다시피 하드웨어, AI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았는데 AI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예컨대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2%가량 하락했고요. 또 엔비디아는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뭔가 뚜렷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2026년 올해 들어서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굉장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뚜렷해졌고요. 또 디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 하드웨어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AI가 도입됨으로써 이 소프트웨어주들은 마진이 줄어들고 또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런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대체적으로 이 순환매가 하드웨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함께 보신다면 종전에 있는 이슈가 조금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M7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가 이날 M7 중에서는 가장 깊게 하락을 했습니다. 2.59% 하락했는데 이날 4분기 인도량이 41만 8천 대가량으로 예상치 44만 대를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연간 판매량 역시 2년 연속 감소하면서 비아디에게 1위를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작년 연간 판매량이 160만 대가량이었는데 비아디는 이것보다 300만 대가량이 많은 48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큰 격차가 나타난 것이죠. 이어서 아마존도 1.87% 하락했는데요. 이 인빅투스 오리진에서 현재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아마존의 기업 가치가 다소 과열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투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어서 애플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0.31% 하락했는데 이날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번스타인 측에서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반도체 칩의 가격 상승이 애플 측에는 오히려 마진율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애플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추가적으로 이날 M7 관련 하드웨어 종목들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GPU와 TPU 그리고 이 계속해서 관련 메모리 칩의 절대 강자 중에 하나죠. 마이크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26% 상승했는데요. TD코인 측에서 이번 그로크와의 계약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코멘트를 덧붙였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로크와 함께 이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포용했다라는 그런 이슈를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를 포용했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은 범용 칩인 GPU를 중심으로 전략을 짰는데 이제는 학습에도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추론칩에도 함께 엔비디아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각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덧붙였고요. 이어서 구글도 0.69% 상승했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이 AI 인프라, AI 하드웨어, 칩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특히나 제미나이 3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구글이 수익성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진 탓이고요. 이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3대 메모리 제조사죠. 이 마이크론은 10% 이상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번스타인이 1분기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기 때문인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52주 신고가를 완전히 신고가를 기록했었죠.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수 있을지 기초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주요 종목들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어 위브 1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날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파트너 사죠. 이 점이 부각을 받음과 더불어서 이 컴퍼스 포인트 측에서 코어 위브의 설비 확장과 재무 성장성이 모두 갖춰져 있는 굉장히 특출난 회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덕분에 10% 이상 상승했고요. 매수 의견을 재확인한 데다가 또 최선호주를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언더아머, 우리에게는 3대 500, 이 대표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익숙한 그런 회사죠. 이날 6% 이상 상승했는데 UBS 측에서 향후 언더아머의 5년간 주당 순이익 EPS의 CAGR,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25%에 달할 것이라면서 현재 이 굉장히 혁신적인 신제품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수 의견을 확인했고요. 또 목표가 8달러를 재확인하면서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고요. 알리바바 이날 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제프리스 측에서 마케팅 매출이 굉장히 높은 주가 대비 수익률, ROI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앞세웠고요. 또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을 했다.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이 시각 6가지의 매크로 지표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우선 주말 사이에 현재 시각으로 3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급습하고 체포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3시간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유가는 공급 우려감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0.17%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 하락세는 다소 제한이 됐는데 이 계속해서 오펙 플러스에서 공급 과잉 우려감이 확산이 되자 1분기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이 유가의 생산량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이었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1원 소폭 내렸습니다. 아직까지는 1,440원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마두로 축출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이 경제 불확실성을 유발해서 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촉발이 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흘러가는 동향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9만 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0.08%가량 반등을 했는데 이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덕분에 오랜만에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 계속해서 이 스트래티지는 3%대 강세를 보였고요. 서클 인터넷은 5%대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은 0.27%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금과 은을 포함한 귀금속 선물에 대한 증거금을 인상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이 때문에 동일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게 됐고 이게 금과 은 가격의 단기 약세를 촉발시켰죠. 그 후로 계속해서 금 가격은 이 온스당 4,3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현재 다시 한번 금리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예컨대 1월 달, 이번 달 들어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현재 극히 미미합니다. 금리 동결 확률이 82.8%고요. 또 그다음 FOMC가 3월 달에 있는데 이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거의 48%,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44%로 동결이 역시나 인하보다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 올해 첫 거래일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